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뒷뜰에서 관찰되는 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생 조류들을 촬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뒷뜰의 숲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려고 데크에 새 먹이통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먹이통은 가장 흔한 형태인데 폭이 좁고 가벼워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고 폭이 넓은 것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먹이통 가까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근접 촬영용이 아니어서 새들을 자세히 촬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근접 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줌 기능이 있는 일반 카메라를 실내에 설치해서 유리문 너머로 일부 새들의 움직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먹이통 가까이에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DJI 파키2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휴대폰의 DJI 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촬영해서 비교적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뿐 아니라 추후에 다람쥐도 가까이 관찰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다람쥐가 자주 다니는 큰 나무와 데크를 나뭇가지로 다리를 놓아서 연결했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홈을 파서 다람쥐가 좋아할 먹이를 놓았습니다. 이 먹이를 새들이 먹기도 합니다. 미주리의 나무가 있는 뒷뜰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새들은 약 25종에서 30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찰한 것은 15종 정도였는데 12종을 촬영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9종은 근접 촬영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3종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접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촬영한 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랙 캡트 치카디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많이 관찰되는 텃새로서 치카디라는 이름은 지저귀는 소리가 치카디디디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목덜미가 검은색인데 머리 검은색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이 많은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이를 여러 곳에 감추어 놓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모두 기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관찰되는 새가 하우스 핀치입니다. 하우스 핀치는 부리가 짧은 텃새로서 수컷은 얼굴과 가슴 일부분이 붉은색을 띠고 암컷은 붉은색을 띠지 않고 가슴 부분이 약간 얼룩덜룩합니다. 암컷은 언뜻 보면 보통 참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먹이통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새입니다. 원래는 미국 서부에서 서식했는데 1940년에 동부의 뉴욕에 소개되어 이제는 미국 전역에 분포합니다. 미주리에서는 50년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새라고 합니다. 추운 캐나다 지역의 하우스 핀치는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는 하우스 핀치 수컷은 비슷한 종류인 퍼플 핀치처럼 보이는데 배 옆쪽에 하우스 핀치의 특징인 띠무늬가 있고 함께 있는 암컷도 퍼플 핀치의 암컷의 특징인 흰 눈썹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우스 핀치로 판단됩니다. 아메리칸 골드핀치는 텃새로서 수컷이 여름에 밝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골드핀치라고 부르는데 겨울에는 수컷은 얼굴이 옅은 노란색이며 날개가 갈색과 검은색이고 암컷은 날개가 회색빛에 가까운 갈색인데 실제로는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오른쪽의 골드핀치가 날개 위쪽에 보다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고 얼굴이 검은 점도 더 큰 것으로 보아서 수컷으로 생각됩니다. 골드핀치는 곤충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 조류입니다.
카디널은 홍관조로 알려져 있는 텃세로서 김광현 선수가 소속되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의 마스코트로서도 유명합니다. 수컷은 깃털이 선홍색이고 암컷은 탁한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반조라고 불리는 이유는 머리 깃털의 왕관 모양, 우관, 터프트 또는 크레스트 때문입니다. 미주리를 포함하는 미국 동부에 분포하는 것을 특히 노던 카디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암수 한 쌍은 마치 키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White-breasted nuthatch는 텃세로서 나무줄기와 가지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쉽게 관찰됩니다. 가슴 부분이 흰색이고 수컷은 정수리 부분이 진한 검은색인데 암컷은 조금 엷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한 영상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조리에 속하며 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리는 좁고 길며 약간 위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터프티드 틴마우스는 박새의 일종인 텃새로서 카디널처럼 머리에 우관이 있는 매우 귀여운 모습의 새입니다. 참새 정도이거나 참새보다 작은데 틴마우스는 작은 새라는 의미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외양이 같아서 전문가들도 암수 구별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크 아이드 정커는 검은 방울새로서 머리와 등은 검은색과 갈색의 어두운 색이고 배는 하얀색입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옅은 색을 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주리에서는 주로 겨울이 시작되면 관찰되기 때문에 겨울을 알리는 새로 알려져 있고 스노우버드, 즉 눈새라고도 부릅니다. 봄이 되면 북쪽인 캐나다로 이동하여 알을 낳습니다. 둥지는 땅의 구덩이나 바위 틈에 짓는다고 합니다. 땅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서인지 먹이통에서만 관찰되는 새들과는 다르게 데크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직접 먹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유레이시안 트리 스패로우는 1800년대에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들여온 외래종의 텃새인 참새인데 해충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조류입니다. 집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데 먹이통에서는 의외로 관찰이 자주 되지 않습니다. 블루제이는 깃털과 가털이 청색으로서 큰 어치라고 하는데 머리 위에 우관이 있는 비교적 큰 새입니다. 관찰되는 새들 중에서 카디널과 함께 가장 멋진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상징입니다. 깃털의 색깔로는 암수가 구별이 되지 않는데 보통 한 쌍이 평생을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텃새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 조건이나 먹이 때문에 이동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먹이통이 너무 작고 크게 흔들려서 블루제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먹이통에서는 쉽게 앉아서 먹는데 마침 카메라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나무다리에 놓은 다람쥐의 먹이를 먹는 블루제이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링은 유럽에서 들여온 외래종으로서 윤기가 나는 깃털이 특징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좋아했던 미국의 아마추어 조류학자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새들 중에 하나인 유러피안 스타일링 60마리를 1890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풀어놓았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링은 번식력이 뛰어나고 포식자가 거의 없어서 미국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다른 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과수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유해한 조류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여름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영상이라서 5배 저속으로 편집했습니다. 캐롤라이나 렌은 굴뚝새의 한 종류로서 텃새인데 다른 새들에 비해서 관찰이 어렵다고 합니다. 긴 흰 눈썹과 길고 아래로 굽은 부리가 특징입니다. 보통 한 쌍이 평생을 함께 지냅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먹이통에서 겨우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라 저속으로 편집했습니다. 레드 벨리드 우드페커는 다른 딱따구리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의 텃새인데 이름에서는 배가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배가 붉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준비 없이 촬영하느라고 영상이 짧고 화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편집했습니다. 다람쥐를 관찰하기 위해서 준비한 다리를 건너온 다람쥐가 새 먹이통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다람쥐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먹이통이 데크의 난간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건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새들의 영상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벌새들도 촬영할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